안녕하세요. 운동하는 빈둥이 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바로 러닝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러닝화를 선택할 때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친구한테도 물어보고 인터넷에 검색도 해봤는데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쿠셔나 아니면 뭐 카보나 뭐 데일리와 안정화 이렇게 종류가 되게 다양하고 브랜드도 다양하고 가격대까지 다양하고요. 그렇다고 오늘 제가 뭐 특정한 뭐 신발을 소개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경험한 한도 내에서 아는 이론에 한해서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제일 먼저 선택했던 운동화가 바로 아식스의 노바블라스트 3였습니다. 제가 제일 중점적으로 본 게 가성비였거든요. 가성비하고 그러니까 가격대 성능비와 용도. 제가 그때는 초보니까 어느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데일리로 신고 운동할 수 있는 운동화를 선택하는 거였습니다. 노바블라스트가 되게 평이 좋더라고요. 데일리로 신기도 편하고 쿠션도 적당하고 탄성도 적당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가격은 공홈에서는 149,000원인데 첫 구매 할인하고 카카오톡 채널 추천 친구인가 추가했더니 할인을 받아가지고 한 12만원대 그 정도에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뭐 데일리 트레이닝화 이렇게 검색을 하면 아마도 나이키에서는 인피니티 런 3? 이게 인터넷이나 아울렛 가면 10만원 초반대에 구매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데일리 트레이닝화는 특별하게 장점도 없지만 반대로 흠잡을 데도 없다. 그래서 러닝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적당한 신발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쿠션화인데요. 쿠션 딱 들어봐도 운동화 쿠션이 되게 좋겠구나. 쿠션이 하는 역할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충격 흡수가 되게 잘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밑창 미드솔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좀 많이 두껍더라고요. 그래서 신어보면 푹신푹신해요. 그래서 쿠션화 같은 경우는 러닝을 처음 시작하지만 족저 근막염이나 아니면 뭐 오래 걷거나 오래 서 있거나 할 때 발바닥이 아픈 분, 아킬레스 건 염증이 있거나 해서 족부에 조금 질환이 있거나 통증을 느끼거나 이런 분들은 그나마 쿠션화를 신음으로써 최대한 충격을 좀 흡수해 주는 거죠. 쿠션이 발바닥에서 받을 충격을 쿠션이 대신 받아줍니다. 또 한 가지 용도는 회복주일 때, 즉 내가 전날 강도 있게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회복을 해야 된다. 그러면 피로도가 다 쌓여 있는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는 최대한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되니까 그럴 때 이 쿠션화를 신으면 됩니다. 제가 느낀 단점은 미드솔이 높다 보니까 조금은 불안정한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지면 반발력을 다 흡수하기 때문에 반대로 내가 지면을 밟고 나가야 되는 이런 탄성까지도 죽이게 돼요. 그래서 속도가 잘 나지 않습니다. 제가 신고 있는 쿠션화는 나이키 인빈서블 2입니다. 인빈서블 2 같은 경우는 지금 3까지 나왔는데 2 같은 경우도 정가가 거의 20만원 돈 해요. 근데 저는 아울렛을 갔다가 운 좋게 10만원에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바로 안정화입니다. 안정화라고 하는 거는 러닝을 할 때 발에 아치가 무너지는 거를 예방해 주는 거예요. 예방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아치 무너지는 걸 좀 막아주는 거죠. 신발의 구조나 아니면 인솔이라고 하죠. 깔창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안쪽 아치 부분이 약간 도톰해요. 그래서 발에 과도한 아치가 무너지는 과회내라고 하거든요. 과회내를 막아주는 운동화입니다. 그래서 안정화라고 그래요. 발에 아치가 과도하게 무너지면 발목뿐만 아니라 무릎, 고관절, 골반까지 안쪽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키네틱 체인이라고 해서 연결사슬입니다. 인간의 몸은 한 부위가 정렬이 무너지면 인접해 있는 관절들까지 다 무너진다는 이론이죠. 그래서 발 아치가 무너지는 사람들 중에 발목은 괜찮은데 무릎 또는 허리가 아픈 분들이 있어요. 그쪽 관절에서 과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원인이 발의 아치가 무너지는 기능적인 문제인데 무릎이나 고관절, 허리만 집중해서 케어를 받는 거예요. 원인은 발목인데 말이죠. 안정화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운동화를 처음 신었을 때 오히려 어색해요. 불편하고 또는 아치 쪽에 물집이 잡힐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발 자체는 누구나 뛸 때 회내가 일어납니다. 서브테일러 조인트라고 하는 그 발목의 관절 부분에서 약간의 회내가 일어나요. 누구나 정상적으로. 그 부분이 과하냐 아니냐의 그 차이일 뿐이지. 이런 회내가 일어나면서 발바닥에 아치가 무너졌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스프링 같은 발목의 구조물들이 있어요. 스프링 리가멘트라고 해서 인대들이 늘어났다가 다시 순간적으로 원래 길이대로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스프링처럼 돌아오면서 이제 탄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안정화는 그러한 기능들을 봉쇄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오른쪽 발목에 약간 과해내가 일어나는데 저는 그렇다고 안정화를 신진 않고요. 오히려 발에 아치를 살려줄 수 있는 기능적인 운동을 합니다. 대표적인 안정화로는 아식스의 젤 카이노가 제일 유명해요. 마지막으로 제가 신고 있는 나이키의 베이퍼플라이 넥스트 3, 바로 카보나입니다. 카보나라고 하는 거는 카본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 카본이 되게 반발력이 되게 좋대요. 그래서 이 카보나를 신고 달리게 되면 그만큼 반발력이 더 생기면서 기록이 단축이 된다고 합니다. 신발도 가볍고 디자인도 이쁘고 완벽해요. 단점이라면 딱 하나, 비싸다는 거. 비싸다고 해서 마라톤 대회 날만 신으면 신발이 아깝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너무 오랜만에 신으면 신발에 발이 적응을 잘 못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신어줍니다. 오늘처럼. 제가 생각하기에 운동화는 용도에 맞게 선택해서 신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카보나 같은 경우 조금 빨리 달릴 때 좀 신는 게 맞다 생각해요. 빨리 달릴 때 신으라고 난 운동하니까. 근데 이런 신발을 신고 LSD 또는 뭐 회복 쪽 운동을 하면 신발이 아깝잖아요. 슈퍼카 타고 동네 마실 가는 느낌? 슈퍼카 탔으면 고속도로나 트랙을 달려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저도 지금 7분 페이스로 달리면서 카보나를 신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반환에서 돌아오고 있고, 반환점까지 갈 때는 좀 속도를 내서 달렸어요. 카보나 신고 천천히 뛰면
왠지 운동한테 미안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카보나 신었을 때는 조금 빠른 페이스로 달립니다. 다음 주에는 인터벌 트레이닝을 한번 할 겁니다. 목동 종합운동장 가서 할 거고, 파트너는 바로 저를 풀코스 마라톤으로 꼬신 그 친구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벌 트레이닝을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한번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인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줘서 감사하고, 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빠른 답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